자, 다니엘 산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차세대 코리안 좀비를 이겼던 선수다. 다니엘 산토스가 말한 이 차세대 코리안 좀비는 유주상 선수가 아니라 이정영 선수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다니엘 산토스는 어떤 선수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UFC 퍼스 대회에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최도호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었던 대회인데 이번에 최도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유주상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가 다니엘 산토스와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최도호 선수가 부상 아웃됐다는 소식을 직접 전했죠. 최도호 선수는 무릎에 부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직접 알리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유주상 선수가 대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유주상 선수는 지난 6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UFC 데뷔전에서 제카 사라기를 이기고 데뷔전 승리를 거뒀죠. 이번이 사실 급 오퍼라는 점에서 유주상 선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경기였는데 유주상 선수가 이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호주 대회에서 두 번째 UFC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주상 선수가 UFC 두 번째 경기에서 상대하게 될 다니엘 산토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 산토스는 지난 5월 이정영 선수를 이기면서 한국 팬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UF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경기에서 다니엘 산토스가 굉장한 언더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정영 선수도 상대가 두 번이나 바뀌는 불운이 있었지만 다니엘 산토스는 거의 2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투입으로 경기에 나선 거거든요. 더군다나 벤턴급 파이터였다는 점에서 이정영 선수를 탑독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다니엘 산토스가 이정영 선수에게 3대0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산토스는 원래 최도호 선수와 싸울 예정이었죠. 두 경기 연속 한국 선수와 붙는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력이 추가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최도호 선수가 빠진 자리에 또 다른 한국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 3명과 인연을 맺게 된 다니엘 산토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니엘 산토스가 어떤 선수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12승 2패라는 전적에서 보이듯이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지금 UFC 3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는 브라질의 명문팀이죠. 슈트복스 출신이고 대표적인 훈련 파트너가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그래서 UFC에 데뷔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리베이라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서 나도 챔피언이 돼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전적표에서 보이듯이 전적이 좀 깔끔하진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취소가 굉장히 많죠. 일반 선수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전적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UFC 전적은 3승 1패 4경기를 치렀죠. 그런데 취소가 6번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UFC 데뷔전 날짜였죠. 2021년 10월에 티무르 발리에프라는 선수와 경기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 티무르 발리에프가 빠지면서 경기가 취소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마르셀로 로호라는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같은 날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산토스가 거부를 합니다. 경기를 원래는 받아들였다가 취소한 건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데뷔전은 2022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훌리오 아르세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만장일치로 판정패를 했습니다. 산토스의 UFC 데뷔전 첫 승은 2022년 10월 존 카스타네다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에서 또 취소가 됩니다. 2023년 3월에 조니 무뇨즈 주니어와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토스가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같은 무뇨즈 주니어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UFC 두 번째 승리였죠.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3경기 연속 캔슬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다니엘 마르코스와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산토스의 건강상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셰이드 누르마고메도프와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산토스의 건강상 문제, 의학적인 문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죠. 데이비 그랜트와 경기가 준비돼 있었는데 이때는 개최날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랜트는 개최를 통과했는데 산토스는 의학적 문제로 또 개최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감량을 하다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취소가 많았던 산토스는 아시다시피 한 달 뒤에 체급을 올려서 이정영 선수와 싸웁니다. 벤턴급에서 패더급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UFC 패더급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이정영 선수와 경기가 워낙에 급오퍼였기 때문에 다시 벤턴급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최도호 선수와 경기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벤턴급이 아니라 패더급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라는 의지를 UFC에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최도호 선수가 산토스와 경기가 잡혔을 때 산토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도호 선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정영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크니컬하고 여유롭고 경기를 잘한다. 실력 있는 선수라는 것을 느꼈다. 공격적인데 공격적인 것 치고는 기본기가 좋다. 디펜스나 헤드 무빙이나 이런 방어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선수고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다 괜찮다. 찰스 올리베이라랑 같은 팀이고 비슷한 느낌이다. 내가 경기를 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 컵스 완전 같은 느낌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정영 선수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나온 인터뷰입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흥미롭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영 선수와 경기에 대한 얘기인데 준비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숏 노티스였기 때문이죠. 10일 전 통보를 받고 이 경기를 수락했는데 그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기가 너무 촉박하게 잡혀서 이정영 선수를 대비한 훈련을 하지 못했다. 이정영은 풀캠프를 거쳤지만 저는 불과 10일 전에 이 경기를 받아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서 며칠 동안 훈련을 못했고 출국 전에 감기도 걸려서 훈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필요한 건 경기 속도와 거리 타이밍을 조절해서 그를 찾아내는 거였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기 흐름을 잡은 순간부터는 제가 이미 이정영 선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10일 전에 통보를 받고 체중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에 염증 반응까지 나 있었습니다. 감기 때문이었죠. 감기 때문에 저는 소염제를 많이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요. 항생제를 많이 복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의학적인 문제로 취소가 잦았던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 거죠. 그리고 산토스에게 어느 체급에서 계속 활동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안 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패더급이 제 체급이 될 겁니다. 오늘 보셨듯이 저는 로드 투 UFC 출신의 큰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를 꺾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차세대의 코리안 좀비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선수를 이겼다는 건 제가 이미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체급이 저에게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정영 선수와 경기는 완벽한 전략의 승리였다고 산토스는 말을 했습니다. 경기 중에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능성을 봤습니다. 경기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영 선수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등에 매트를 붙이는 거다. 들어가서 그를 눕혀야 한다. 물론 처음 계획은 타격전을 벌이는 것이었지만 싸우면서 점점 레슬링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저는 레슬링으로 흐름을 바꾸고 그라운드에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제 코치님 말씀대로 그게 딱 알맞은 선택이었죠. 재밌는 건 이 산토스가 이정영 선수를 이긴 배경에는 이안 게리가 있었습니다. 이안 게리는 벨랄 모하마드와 잭 델라 마달레나의 웰터급 타이틀전 백업 파이터로 몬트리올에 있었는데 백업 파이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산토스의 세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으로 전략을 바꾼 게 이 이안 게리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산토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안 게리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그의 에너지와 경기 운영 지능 그리고 파이트 IQ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이정영 선수의 경기를 같이 분석하러 앉았는데 이안 게리는 단 5분 만에 이 선수의 모든 스타일과 패턴을 파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경기 플랜을 짜줬습니다. 저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코너에서 그가 해주는 지시를 경기 내내 들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안 게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오늘 제 경기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산토스가 요청을 한다면은 또 이안 게리가 유주상 선수의 경기에 산토스의 세컨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요. 원래 산토스가 원했던 상대는 댄 이게라고 해요. 댄 이게는 지금 패더급 랭킹 14위에 올라 있죠.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말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달을 겨냥하면 빗나가더라도 별에 닿을 것이다. 저는 정말 댄 이게와 싸우고 싶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를 볼 때마다 어떤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저는 진정한 전사이자 진정한 사무라이라면 또 다른 진정한 사무라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댄 이게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 그와 맞붙는 게 제 꿈이고 이 경기는 저를 랭킹에 올려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 산토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유주상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유주상 선수의 본격적인 UFC에서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그런 끈끈한 레슬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카 사라기는 물론 강한 상대였지만 UFC에서 기대치가 애초에 크지 않았던 선수인 게 사실이죠. 다니엘 산토스는 분명히 타격이나 그래플링 그리고 경기 운영 면에서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유주상 선수가 타격은 굉장히 좋지만 끈끈한 레슬러를 상대해 봐야 또 UFC 랭킹권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유주상 선수는 지금 코리안 좀비 체육관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레슬링을 많이 신경 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같이 스파링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찬성 대표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스파링이 어려워졌죠. 아무튼 잘 준비해서 UFC 2연승을 거두고 한국 선수들의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주상 선수는 워낙 데뷔전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UFC가 주목하는 선수고 이번 경기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UFC 재미있는 소식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